얼마 전 제주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삼국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풍속도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동시대의 다른 그림들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 독특한 화풍. 학자들은 이 풍속도가 정확히 어느 나라의 것인가를 두고 경론을 벌였죠. 그런데 최근 하버드대학교 K국뽕학과에서 이 그림이 고구려 백제 신라 외에 한반도에 존재했었던 제4국의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의 교양만두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던 이 미스터리한 나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필국이라는 이름의 이 나라는 제주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지점에 위치했던 부족 국가로 추정됩니다. 워낙 작아서 그간 지도에도 표기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지죠. 필국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나라의 존재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음모론자들의 허위 주장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극소수의 학자들이 학계에서 사실상 추방당하면서까지 필국에 대한 연구를 놓지 않았는데요. 필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허언중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필국은 삼국시대 초기부터 존재했다가 서기 667년에 일어난 지각변동으로 바닷속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니 확실합니다. 바닷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유물들이 그 필국이 실제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삼국은 불교를 국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필국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종교를 국교로 삼았는데요. 헤아릴 요자를 써서 요요교라고 부르는 이 종교는 자연의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필국에는 비가 자주 내렸고 매일 안개가 심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요요교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이를 해결하고자 했답니다. 기록에 따르면 요요교는 깊은 바다에 사는 고래가 날씨와 바다를 관장한다고 여겨서 신으로 추앙했는데요. 간절히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숭배하는 고래의 색상도 달랐다고 하죠. 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필국의 백성들은 바다를 상징하는 파란 고래를 숭배하면서 만선을 기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관직에 나가려는 이들은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 고래를 따랐는데요. 화창한 날이 몇 없었던 필국에서 빨간 고래는 태양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육지와 즐거움을 상징하는 초록색 고래는 드물게 농업에 종사하는 필국 백성들의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42년경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필국을 강타하면서 농작물이 뿌리채 뽑히고 어선들은 파도에 떠내려가는 재해가 발생합니다. 이때 요요교 신자들이 3마리의 고래에게 태풍이 잦아들기를 기원하는 대규모 굿판을 벌였는데 이 굿을 시작한 지 수십 분 만에 날이 개고 해가 떴다고 전해지죠. 이 요요교에는 주당이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있었답니다. 천주교로 치면 대주교, 불교로 치면 큰 스님과 비슷한 존재였죠. 이 주당의 영험함을 본 필국 백성들은 이후 매년 고래들을 위한 굿을 열게 됐답니다. 이 굿의 이름은 백성들의 근심과 애타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여 필굿이라고 붙여집니다. 산이 적고 평지가 많았던 필국은 잦은 비로 인해서 식수원마저 흙탕물이 되기 일쑤였다고 전해지는데요. 바로 이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빗물을 모아서 차를 우려 마시는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한반도 삼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찻잎을 확보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서기 128년 필국은 기록적인 장마를 맞이합니다. 사료에는 무려 200일이 넘도록 비가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주 생업이던 어업은 잠정 중단되고 당연히 삼국과의 교류길도 막혀서 찻잎을 구하지 못한 백성들은 그대로 빗물을 마시면서 근근히 생활했다고 전해집니다. 하버드대학교 엠마 현숙 교수의 주장도 이와 맞닿아 있는데요. 맛과 향이 있는 음료에 익숙해진 필국의 백성들은 아마 차에 대한 갈증이 심했던 것 같아요. 급기야 요요교 주당의 굿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죠. 주당은 굿을 해도 나아지지 않는 하늘을 보면서 백성들의 원성을 잠재울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을 고안합니다. 삼국에서 수입되는 차를 대신할 필국만의 음료를 만드는 일이었죠. 주당의 명령으로 요요교는 새로운 음료 연구에 돌입하게 됩니다.
쑥과 마늘을 짓이겨서 만든 즙에 해파리를 넣어보기도 했고, 칙칙한 날씨 때문에 우울감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위해서 증류주에 홍고춧가루와 고추냉이를 넣은 음료를 제공해보기도 했다죠. 그러나 여론은 곱창나버리 아니 냉담한 백성들의 반응에 요요교 지도자 주당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이 직접 찻잎을 대신할 음료 개발에 나선 것이죠. 그리고 이 도전이 대성공하게 됩니다. 저희가 입수한 기록에 따르면 보리로 만든 곡주에 말린 과일을 넣어서 59초간 우려냈다는 이 음료는 그 특유의 상큼함과 향긋함으로 필국 백성들을 단숨에 사로잡았다고 전해집니다. 보리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생긴 탄산의 상쾌함까지 더해진 이 음료에 매료된 백성들은 다시 주당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요요교의 주당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필국의 농민들은 주로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이 따뜻한 기후 덕에 과일도 많았죠. 주당은 이 점을 활용해서 생산에 용이한 제조법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주당은 곧장 필굿의 제사상에도 이 음료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 음료를 올린 필굿이 3일째 이어지던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만 몰두하던 요요교의 주당이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오랜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더니 풍랑이 가라앉고 햇살이 비쳤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하얗게 불태운 주당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백성들의 지친 마음을 헤아린 이 음료를 가리켜 규백이라고 이름 붙여 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후 요요교에서는 필굿을 할 때 제사상에 규백을 올리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기념할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겹쳤을 때마다 이 규백을 마셨다고 전해지죠. 말하자면 이 규백은 필국의 어떤 국민 음료가 된 거죠. 백성들 사이에서는 규백을 마실 때 뀨백이라고 외치면서 규백을 만든 주당에게 일종의 감사를 표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뭐라고 뀨백이요. 뀨백. 필국의 풍속도가 발견되면서부터 일반 대중에게도 필국과 규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는데요. 문화계에서는 규백이 서양인에게도 친숙한 보리 맛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현대에 맞게 개발한다면 K-알코올의 세계화도 가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결국 정부는 규백 연구에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연구진들과 전국 각지의 장인들이 규백의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게 됐죠. 연구원인 백규남 씨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규백은 이제 담을 캔의 용기까지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총 길이는 17cm에 반지름이 2.8cm, 인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50도의 꺾인 면과 손에 쥐는 그립감까지 나름대로 신경을 썼죠. 필국의 백성들이 보리 곡주에 우려서 먹었다던 이 말린 과일은 티백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현대인의 입맛 기호에 맞게 4가지의 티백과 3가지의 보리 곡주로 구성됐죠. 이 규백은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색과 맛을 조합해서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술과 차를 함께 즐기는 것은 이 주류 업계를 통틀어서 거의 최초의 시도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규백의 이름도 백성들이 규백을 먹기 전에 외쳤다던 바로 그 뀨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뽕을 겨냥한 네이밍인데요. 영어로 풀어보자면 굿과 굿, 즐거움에 즐거움을 더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하죠. 이 뀨백은 이제 막 상용화가 되었기 때문에 서울의 특정 편의점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러서 이 뀨백을 구매해봤는데요. 설명서에 적힌 방법대로 마셔보자면 일단 미성년자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 유리잔에 말린 과일 티백을 넣는다. 둘, 보리 곡주를 가득 따른다. 셋, 59초간 우려낸다. 넷, 뀨백을 만든 주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외친다. 뀨백.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런 개소리들을 모두 진지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없겠죠? 지금까지 제가 씨부린 얘기들은 모두 숙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성스러운 뇌내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뀨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기 이렇게 쌉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양 만두였습니다.